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쁘게 꾸민 저입니다. 제가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 13시간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사용이 금지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좀 폭력적인 언어를 좀 써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을 읽고 나서 우울증을 한 달 동안 겪었다는 분도 계시고 좀 충격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은 소설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른들을 위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읽고 나서 행복해지면 안 되고요. 제 생각이긴 한데 읽고 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깨닫는 소설일수록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요. 댓글 사용이 중지시킨 건 제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이제 순화된 언어를 써야겠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오늘 되게 이쁘게 꾸몄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Get Ready With Me를 할 걸 그랬어요. 요즘 그것도 썩은 컨텐츠인가? 나는 진짜 열심히 꾸몄는데 꾸밀 때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공주인 것처럼 열심히 꾸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30대 중반의 여성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월 말에 남편이랑 같이 월말 평가를 하는데 이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항목은 아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파이어플라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활용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제가 갖고 놀듯이 재미로 사용해 본 결과,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프로그램은 생성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AI가 그림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너무 괜찮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았고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만화라는 게 상상을 통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상상을 한다는 게 인간의 상상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도를 잡아야 될 때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자연스러운 구도를 좀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틸컷이라고 하죠. 이미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 구도에 대한 아이디어, 색채와 빛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실루엣 이런 거 좀 아이디어 얻을 생각이고요.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이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우리들의 눈은 이렇게 막 돌아가지만 카메라는 눈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눈알이 잘 안 돌아가니까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느냐,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 보느냐, 그리고 멀리서 보느냐, 가까이서 보느냐, 이렇게 좀 상하 좌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하 좌우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 상하 앞뒤, 상하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카메라를 보통 카메라는 삼각대 고정시키니까 좌우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죠? 좌우로 움직이려면은 약간 몇 가지 열차 레일 같은 장비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더라도 이제 동영상 매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고개를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그런 카메라가 고개를 움직이고 확대할 건지 축소할 것까지는 좀 구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저도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화를 일단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만화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도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곧 만화다.
애니메이션의 원화가 곧 만화의 컷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동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컷에서 따올 수 있을 텐데, 근데 동화는 아무래도 제가 좀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하지만 클립 스튜디오를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면서 클립 스튜디오 EX 버전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조금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어, 키프레임의 개념과 원화를 그린다는 원화 사이에 동화를 끼워 넣는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해봐야 알겠죠? 어도비 애니메이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동화를 만든 뒤에 그거를 옮겨서 딸까라고 선으로 딸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퀄리티는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저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게요. 어도비 애니메이트로 동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되면은 거기서 프레임 레이트를 쪼개가지고 이제 저는 손그림을 원하니까 그걸 다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배워야 될 소프트 프로그램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클립 스튜디오 EX에 벡터 레이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도비 애니메이트는 제가 클래스 101의 황감독 TV를 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거를 좀 메모도 많이 해놨는데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좀 제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겠죠? 이제 그거 작업을 좀 해야 되고, 다음 달에는 소프트웨어 어도비 애니메이트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EX의 애니메이션 부분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정리했는데, 그거는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실 만화를 차기작을 미리 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인사라고 제가 존경하는 김혜란 작가님의 그 팬사인회라고 해야 되나? 팬미팅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김혜란 작가님, 질문할 거 없는데 질문하는 사람한테 사인 책을 주는 행사였거든요. 한 3, 4명한테 주는 거였는데 관객석에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딱히 질문할 건 없지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작가님이 조금 웃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너무 흥분해가지고 김혜란 작가님을 내가 그 용안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너무나 마이 프레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 사인본을 받았는데, 사인에 사랑의 인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을 차용해가지고 사랑의 인사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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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아세요? 클래식 음악이 있거든요. 인상해서 그렇지 이런 클래식 음악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랑의 인사지만 저는 전쟁에 관해서 그릴 예정이에요. 디디는 엄청 평화롭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디디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그거는 제 개인 소장용이고요. 각 작가로 데뷔하는 용도고요. 교보문고 바로 출판 서비스 이용해서 출판하고, 또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에 출품해가지고 제가 작가라는 스타트를 찍으려고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출품해서 아주 조그마한 상이라도 입선이라도 하면은 전 상관없어요. 상금은 사실 저 좋은 분들이 받겠죠? 저는 그런 건 욕심이 없고, 제가 작가라는 저희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저희 데뷔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인사라는 웹툰을 기획 중입니다. 그거는 마음청소부 디디와는 전혀 다른 그림체고요.
수달 가족 이야기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려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청소부 DD가 주인공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마음청소부 DD에 관해서는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다음 달에는 마음청소부 DD를 본격적으로 그리진 않을 거고요. 나뭇잎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DD에 자주 등장할 만한 요소들을 제가 타블렛으로 그리진 않을 거고요. 이런 종이로 그릴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려서 이제 물감으로 그려야지 이게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물감으로 그려봐야 이 타블렛으로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물감은 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팔레트가 정해져 있어서 조색하는 게 진짜 편한데 저는 오히려 너무 옛날 사람인 건지 그 팔레트에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무지개로 쫙 깔려 있잖아요. 디지털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슨 색을 썼더라? 아 까먹었어. 맨날 이러면서 6자리 알죠? 샵 6자리 RGB 6자리 그거를 계속 스포이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셔터가 올라와요. 나는 화가인가? 아니면 뭐 AI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제가 DD에 자주 나올 만한 요소들 있죠. 나뭇잎, 뭐 안경, 뭐 빗자루, 뭐 손수레, 쓰레기 더미 이런 거를 제가 좀 실사를 찾아가지고 실사를 찾거나 실제로 보고 그리면 제일 좋은데 사실 요즘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면 눈이 엄청 띄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사진을 찍던가 남이 찍은 사진을 제가 습작으로 계속 하루에 몇 장이라도 그려가지고 제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 좀 훈련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소묘 연습이랑 저 색 쓰는 연습을 좀 다음 달에 할 거고요. 그 다음 달이 아마 그런 연습이 확고히 되면은 다음 달이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그 요소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10월 달 막바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를 팔레트에 디지털에 옮기는 작업을 좀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만족스러우면 디지털 작업을 할 거고요. 아니면은 그런 손그림 작업이 종이에 그려보는 작업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마음을 여유를 갖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은 아마 마지막 주에는 디지털에서 그 요소들을 안 보고 그리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월말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제 4가지 모두 저에게는 되게 뜻깊은 발상의 시간이었고요. 발상과 전환의 시간이었고 뭐 딱히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그 불금인데 오늘 서울에서 불꽃 축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불꽃 축제 보러 가시는 분들은 혼잡한 교통 속에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동영상 올릴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게 될까봐 좀 걱정이네요. 제가 유튜브에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제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웃겨요.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되도록 정확히 말하면 작품이 다른 모든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전 세계 막 12개국의 막 번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제 작품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익히고 보여지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재밌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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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